새해 많은 사람들은 12시에 진행되는 보신각 종소리를 들으며 1월 1일 떠오르는 해를 보며 사람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작년에 아쉬웠던 점을 생각하며 미래의 소원을 빌고 결심을 세우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새해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조사하는 방법마다, 조사하는 기간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 다이어트와 운동은 1위를 차지할 때도 있고 2, 3위를 차지할 때도 있지만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새해 목표로 저축, 금연, 여행과 함께 버킷리스트 중 하나를 차지하고 있죠. 새해마다 찾아오는 결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모습으로 새해 1월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결심을 하게 만들고 노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우린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듯 가장 많이 하는 목표인 다이어트와 운동은 새해 목표 중 가장 많이 실패하는 계획 중 하나로도 순위에 올라와 많은 사람들을 좌절시키는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한데요.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아요. 아는 맛도 무섭죠. 대리만족을 위해 유튜브에서 나오는 먹방 영상을 비롯 수많은 음식 관련 영상을 찾아보며 참고 참았지만 결국 새벽이 되면 냉장고 앞으로 향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만들 정도로 다이어트는 너무 힘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죠. 그런데 새해만 되면 또다시 운동과 다이어트를 목표로 헬스장을 끊으며 아직까지도 닭가슴살과 현미밥으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모습 이제 좀 바뀔 때도 된 것 같아요. 다이어트 최악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설탕이죠. 설탕은 적정량 먹으면 소화를 돕고 공복감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그 적정량이라는 게 생각보다 너무 낮은데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비만의 주범으로 지목하는 설탕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25g으로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성인 남성은 36g, 성인 여성은 25g 미만으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죠. 이게 어느 정도 양일까? 탄산음료 한 캔에는 평균 24g의 설탕이 들어있고 건강식품으로 생각하기 쉬운 과채 음료에도 굉장히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들을 가장 먼저 끊는 게 효과적이었죠. 그런데 최근 설탕이 첨가되지 않고 설탕과 유사한 맛을 내지만 설탕과 다른 성분으로 구성된 감미료들을 사용한 제로 설탕이 판매되기 시작해 제로 탄산, 제로 과자, 제로 초콜릿까지 등장하면서 365일 건강과 다이어트를 계획하는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제로 설탕의 대명사로 불리는 알룰로스는 1994년 일본 카가와 대학이 이즈모리 캔이 천연 식물에서 발견되는 적은 양의 알룰로스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후 한국의 CJ 제일제당에서 2012년 알룰로스를 미국 FDA에서 승인받으면서 인간에게 안전한 물질로 인정받았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에겐 탄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 비만의 원인인 설탕이 들어간 기존 탄산 제품보다 아무래도 제로 탄산만큼 만족시켜줄 제품도 없죠. 건강을 위해 설탕을 없앤 제품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곧바로 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졌는데 제로 시장의 선두주자인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는 2019년 첫 매출 452억 원에서 출발했지만 2년 새 5배가 성장한 2천억으로 늘어났죠. 제로 관련 제품들의 인기는 유행에 민감한 편의점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제로 칼로리에 대한 사람들의 구매가 커지자 최근 들어 진열대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시작했고 대형 마트에서 제로 칼로리 제품들의 매출 신장률은 눈에 띄게 늘어났죠. 그리고 제로 음료 제품의 대표 주자인 롯데 칠성 음료와 LG 생활 건강의 영업이익도 크게 늘어 앞으로 더 많은 제로 제품의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알려지면서 새해 건강과 다이어트를 목표로 설탕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그동안 우리에게 좋은 대체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제로 음료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다이어트 시장 규모는 매년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 다이어트 식품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한 1990년대 약 300억 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2013년 7조 원대로 커졌는데 이 중 40%가량은 다이어트 음식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등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 시장은 현재 10조 원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죠.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동과 식단이죠. 그중 특히 식단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음식을 아무렇게나 먹게 되면 말짱 도루묵이 되기 쉬운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다이어트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게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였죠. 그래서 점점 커져가는 다이어트 시장만큼 사람들의 다이어트 음식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 다이어트하면 예전엔 한 가지 음식을 주제로 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법이 유행했는데요. 다이어트 산업 초기인 92년도엔 야채를 먹는 스시키식 다이어트, 94년도엔 포도만 먹는 포도 다이어트,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 버터를 이용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가장 최근에는 닭가슴살을 이용한 다이어트 등이 유행했는데 짧은 시간 즉각적인 효과를 노리는 다이어트들이 많았죠. 하지만 요즘에는 살을 빼기 위해 짧은 기간 극단적으로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보다 비만과 관련 없이 건강을 생각하는 보다 다양한 방법의 건강식 다이어트들이 대세로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다이어트 도시락은 예전처럼 한 가지를 담지 않고 여러 음식을 담으면서 영양 균형을 생각하고 칼로리를 줄이는 전략을 선택했죠. 기름에 튀기지 않는 겉면 제품들은 칼로리가 기존 제품보다 굉장히 낮아 다이어트를 생각해 참지 말고 맛있게 먹고 살을 빼자는 요즘 트렌드와 일치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음식뿐만 아니라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고 포만감을 이용해 음식량을 줄이게 해주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불리는 건기식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늘기 시작했는데, 2017년 이미 4조 원대를 넘은 국내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건강한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죠. 예전 다이어트의 경우엔 살찐 사람들이 살을 단기간 빼기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컸지만, 최근에는 건강을 위해 다이어트하는 인구가 늘기 시작했는데요.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기. 하지만 이걸 장기간 지속하기엔 너무 힘들고 무리가 있다 보니 대체 음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닭가슴살을 먹고 물만 마시는 예전의 다이어트에서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너무나 많고 우린 언제나 방법을 찾을 거니까요.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